여러분은 혹시 최근 원전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느낌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전은 찬반이 갈리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10명 중 8명, 아니 9명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개 조사기관에서 각각 89.5%와 82%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60%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신규 원전 2기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갤럽 조사에서 70%, 리얼미터 조사에서 62%가 찬성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단순히 여론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규 원전 2기를 별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지로는 울산이나 경북권, 구체적으로는 울주, 울진, 영덕 같은 지역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걸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력이 24시간 내내 끊김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분명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겁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단순히 보완 수단이 아니라 기저 전력을 책임지는 필수 기반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판단의 확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념보다는 현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전 추가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용적 노선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2기 계획은 203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별도로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원전 건설이 이념 논쟁에 발목 잡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론이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인허가와 부지 선정 과정이 역대급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선정 절차를 맡게 되는데 지자체 자율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울산 울주나 경북 울진, 영덕 같은 지역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원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주민 수용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기존 설비와 연계하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수 시장 움직임은 단순히 원전 2기를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부지 개발, 공급망 재가동, 인력 양성, 정비 물량 확보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 협력 트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과 스웨덴이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연구, 인력 양성, 에너지 저장 기술 같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수주 계약을 따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만들고 인력을 교류하고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트랙을 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해각서의 세부 조항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부 보도자료나 원문 공개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지만 협력의 방향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해외 협력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SMR 컨소시엄 구성입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던 미국 차세대 소형 원전 개발사 테라파워의 지분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규모는 보도 기준으로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래로 SK이노베이션, 테라파워, 한수원 세 기업이 하나의 협력 구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06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와이오민주에서 나트륨 고속로 계열인 나트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상업 가동 목표 시점이 2030년으로 언급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테라파워는 SMR 핵심 기술과 원자로 설계 역량을 담당하고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소재와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맡습니다. 한수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역할 분담 내용은 해설성 서술이기 때문에 각 사의 공식 발표 자료로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거래가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닌 이유는 역할 분담형 컨소시엄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테라파워가 하고 네트워크는 SK이노베이션이 펼치고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식으로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면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마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 산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일정과 비용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인허가 신속화입니다. 미국의 경우 원전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신규 원자로 승인 기한을 18개월로 제한한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령, 규정 맥락이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신규 원자로 승인이 무조건 18개월 안에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인허가 신속화를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산업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원전은 테마가 아니라 실제 자본 지출 사이클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부지 선정을 서두르고 공급망을 재정비하는 순간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함께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술 낙관론만 믿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 유타주에서 너스케일 기반의 SMR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UAMPS라는 기관이 주도했는데 8년을 끌다가 2023년 11월 결국 종료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일정과 비용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초과되면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좌우하는 건 기술 낙관이 아니라 정책 확정 여부, 인허가 일정, 실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입니다. 다시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적기 시공 능력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입증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 닌투원 2호기 사업에서 일본이 손을 뗀 이유도 공기 리스크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촉박한 공사 기간을 맞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는 약 3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한국전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신설하는 전략 수출 금융기금의 1호 사업으로 베트남 원전을 활용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원전 수주는 기술력만큼이나 자본 조달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수조 원 단위의 금융 지원이 뒷받침돼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트남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는 카자흐스탄이나 튀르키예 같은 글로벌 사우스 원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 수출 체계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 소송전이나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내에 두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케팅과 금융은 한전이 맡고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명확한 분업 체계를 구축하거나 아예 지주사 형태의 통합트롯 타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 코리아가 단일 대오로 움직여야만 글로벌 수주전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신규 원전 추진, 해외 협력, SMR 컨소시엄, 수출 체계 정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수 재가동과 해외 협력, 그리고 차세대 기술 트랙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정말로 지속 가능할까요? 여론이 뒷받침하고 정부가 속도를 내고 해외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SMR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아직 실증 단계입니다. 나트륨 프로젝트가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뉴스케일 사례에서 봤듯이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규제입니다. 원전은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허가 신속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안전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속도와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기술 낙관이나 테마성 기대가 아니라 정책 확정 여부와 실증 일정입니다. 신규 원전 2기가 정말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되는지, 부지가 언제 확정되는지, 한 스웨덴 MOU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로 이어지는지, 테라파워의 나트륨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원전 산업의 부활은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일정과 실적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여론이 붙었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해외 협력 트랙도 열렸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2기, 해외 수출, SMR 컨소시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책이 확정되고 인허가가 통과되고 실증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출발선에 선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정말로 대박 사이클로 진입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테마로 끝날지는 앞으로 1, 2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한국 원전 산업의 진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